안녕하세요. 서울시장 접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이게 대기업 공채 특집 여러 가지 기적 저희가 시작한 지 벌써 이제 4주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벌써 오늘이 또 7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됐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게 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방학 시작하자마자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미 삼성그룹과 또 현대차그룹 공채에 대해서 뭘 준비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늦었다라고 하시는 그 개그맨도 계시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지금은 7월 마지막 주입니다만 오늘부터라도 저희가 이제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4주차를 접어 들어가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놓친 방송들을 다시 보게 하시면 대역전극이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반기 공채에서 대역전극을 가능하게 해드릴 가스타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네. 먼저 취업 성공의 신화, 이분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죠. 그럴 것 같습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변에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 뭐라 그래요? 너무 까불지 현실적인 말라고 얘기. 아이, 참 방송 많이 늘었어. 네, 현실적인 조언을 너무 알차게 해준다고, 네. 꾸준하게 보겠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대기업 공채 특집 취준생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거를 다 내주고 계신 분입니다.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뭐 두 분이서 되게 나란히 옆에 계시죠?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꽉 찬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기대를 하겠고요. 자, 오늘은 아, 또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네요, 또?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네. 현대차그룹 공채 특집 2주차에 저희가 그 취준생들을 대표해서 취준생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들을 두 분 강사님께 해드릴 어떻게 보면 그 취준생들의 아바타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바타. 국민대학교 오면식 학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기계과 4학년, 국민대학교 기계과 4학년이고요. 네. 지금 현대자동차그룹의 플랜트 운영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되게 생김새가 굉장히 좀 느낌이 있습니다. 눈매가 굉장히 일단 무섭고 전형적인 어. 우리 친구가 기계과에서 잘생겼어요. 모습이에요. 그 네, 경직돼 있고 어둡고. 예. 네, 근데 좀 이제 웃어봐요. 아, 왜 그러세요? 인물이 세련돼서 아주 이가 뭔가 가지런하네. 한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가 진짜 오는 게 쉽게 오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 강사님께 좀 오늘 물어보고 싶으신 거, 뭐 대본대로만 하지 마시고 네네. 있는 거 싹 다 물어보시면 다 대답을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그 친구들은 나간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 친구들이 이제 평소에 이제 자기들이 질문을 가져도 누군가 이제 대답해 줄 분이 선배 이제 그 정도밖에 없는데 네. 뭔가 이제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네,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 물어보라고 질문을 많이 해줬습니다. 오면식 학생 친구들이 지금 보고 있겠군요. 네,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보고 있어요. 안 보지. 친구들 안 보지. 하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약간 그냥. 흔들리는데? 각자 바쁜 일이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그냥 본다고 할 수도 본다고 있는 할 수 있어요. 방송에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직한 학생입니다.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임송아 강사님께서 준비한 소식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두 네. 분이 앉아 계신 게 굉장히 좀 네.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봐도 예. 네, 역시 오늘도 정말 일단 정보 소개하고 가자면요. 네. 이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은 정말 취준생분들에게 아주 정말 도움되는 정보만 드리기 위해서 가장 선호하는 취업 커뮤니티 스펙업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스펙업 이벤트 게시판에 들어가시면요. 어떤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잡정보센터 여름날의 기적에 출연하고 있는 조민혁, 홍기찬 그리고 김태성 강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저기 보이시는 이벤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2만 원권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기업별 주제에 따라서 베스트 사연이나 궁금증 댓글로 쓰신 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서 위포트 인적성 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또 대기업 공채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들 정말 가감 없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푸짐한 선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저희가 어떤 정보 전달, 지식 전달만 해드린 게 아니고 항상 그 임소환 강사님께서 소개해드리지만 네. 정말 뭐 주는 게 많습니다. 2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도 있고 선물도 주고 저희가 진짜 아낌없이 주는 방송 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저희가 지난주부터는 이제 8주간의 프로젝트에서
3주차 현대차그룹 1주차를 진행했고 오늘부터 이제 현대차 2주차가 진행이 될 텐데 그 함께 비법을 오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전반적인 어떤 합격 공채 전략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파고 들어가 봐야겠죠.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 꼼꼼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비밀들 오늘 다 공개해드립니다. 네네. 이름하여 현대차 공채 그것을 알려주마입니다. 네. 네, 좀 살려봐요. 네. 그런 거 읽을 때. 그것을 다시 해봐. 알려주마. 다시 해봐. 그것을 해봐. 그것을 알려주마. 이렇게 한번 그것을 해봐요. 네. 알려주마. 훨씬 낫네. 네, 대학생들이 가장 신뢰하는 취업 예. 커뮤니티 스펙업에 취준생들이 올려주신 질문에 이 예. 두 강사님께서 꿀팁을 주셨습니다. 주실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첫 질문은요,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닉네임 화이팅 하자고님의 질문인데요. 자, 들어보죠 한번. 네. 자, 이겁니까 PT 이게? 면접에 관한 질문이 나오네요. 들어와 네. 있는데요. 그겁니까? 네. PT 면접 때 네. 물 마신 컵 안 치우고 화이트보드 판서한 거 안 지우고 나왔는데 탈락 스멜 나네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예. 김상중 네. 씨가 오신데. 그러니까. 아, 김상중 씨가 면접을 본 거야? 그러니까요. 예. 사실 저는 이거 정말 공감이 갑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지금? 네, 이게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입니다. 구직자분들이. 정말 질문 같지 않은 네. 질문인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는 건가 했어요. 아, 설마 이게 질문일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이런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처럼 이런 걱정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예. 오면식 학생은 어땠나요? 저도 이제 면접을 몇 번 받고 이제 네. 친구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면접이 끝나고 인사하고 나오는 도중에 이제 자기가 썼던 의자를 책상에 안 집어넣고 나와서 이제 맞아요.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건데 나름 임원진 앞에서 인성 면접을 보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되게 사소하더라도 불이익이 받지 않을까. 어느 회사 면접 보셨어요? 이제 저는 영풍 정밀 이제 그쪽 한번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네. 광진그룹이라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음. 이제 그런 경우에서도 이제 의자를 본인 안 넣었어요? 저는 아니고 이제 친구가 그런 질문을 넌 예. 넣었어요? 네, 저는 넣었습니다. 아, 예. 합격했어요? 아니요 떨어졌습니다. 아유, 합격했으면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예. 긴장 풀어주려고. 정말 네. 긴장을 더하게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민혁 쌤과 성아 쌤이 OX를 해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기운이 느껴집니다. OX의 기운이 느껴지지만 뭐 써 있는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아니 잠깐 여기 자, 대본에 PT면 손으로 OX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손으로 해주세요. 이런 거 준비도 안 해주는 거야 제작진은. 뭐 이런 거 해줄 법 하잖아. O, X. 우리 손으로가 뭐야? 저기, 아유 저기, 고급지게 좀 해야지. 3주차 되니까 4주 되니까 말이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지셨어요. 자, 합시다. 자, PT 면접 때 뒤처리 깔끔하게 안 하면 탈락이다. 맞다 아니다. 네. OX. 하나 둘 셋. 어떻게 해야 돼? O, X. O. 난 O. OX. 자, 민혁 네. 쌤이 O를 했는데 O입니다. 송아 쌤은 X를 했기 자. 때문에 두 분의 어떤 O입니다. 열띤 어떤 논쟁이 펼쳐지지 예상이 않을까. 됩니다. 자, 먼저 민혁 쌤부터. 예. 사실 이게 질문을 주신 분의 저는 성향을 고려했을 때 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화이트보드를 사용해서 PT 면접을 합니다. 예, 예. 연식이 잘 들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하는데 물론 화이트보드 자기가 이제 발표한 거를 갖다가 안 지우고 나오신 분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어요,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합격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고민하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다시 말해서 이 화이팅 하자고 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면접 전형을 이미 조금 자신감 없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일단 첫 번째 추측이 들고요. 그거를 고려했을 때 이분은 판서까지 안 했기 때문에 합격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송아 쌤은 X한 이유가 뭡니까? 아, 글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치우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면접도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건 사람이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PT 면접에서 실제로 보는 것들은 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물론 물컵을 치웠으면 좋겠지만 안 치웠다면 뭐 그런 것보다는 PT 면접에서는 실제로 면접관이랑 대담해서 면접관을 어떤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어떤 발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접근 방식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점수 이제 배분
부분이 많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성 면접이 아닌 이상 그런 거를 신경 쓰느니 좀 발표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네. 전공에 대한 그런 여러 연습들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송아 쌤이랑 네. 그 선생님 생각하실 때 이분이 면접을 잘 봤을 것 같아요. 질문을 줬다 아, 그 준 그쵸.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민혁 쌤이 그걸 몰라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분의 어떤 성향을 파악해서 굉장히 어떤 면접 자체도 좀 망친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뒤처리까지 못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경우에는 별로 마음에도 안 드는데 뒤처리까지 안 했어. 이런 그렇죠. 경우는 굉장히 그렇죠. 그게 또 오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송아 쌤 얘기로는 뭐 다른 거 더 잘해놓으면 이게 크게 그 어떤 당락을 좌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네. 저희가 정리하면 될 것 그 같지 우리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쇼미더머니에서도 C잼 그렇죠. 가사를 절었는데 네. 상금을 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맞아. 절었어도 네. 안 최선을 다했다 무대에서. 음.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하듯이 이제 관객들이 맞아요, 그걸 맞아요. 알아보듯이. 근데 네. 다른 것도 전 상태에서 그것까지 그것까지. 못했어. 그러면 이제 바로 그래서 저는 땡. 면식 학생도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면접을 보게 되겠죠. 네. 그 면접장에 가셔서 이런 것 좀 못했다고 해서 막 면접관한테 막 이렇게 읊조리고 막 이렇게 비굴하게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하시면 제가 돼요. 볼 때는 이분 첫 번째 화이팅 하자고님 같은 경우에는 PT 면접 때 뒤처리 깔끔하게 안 하면 탈락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1차전을 잘 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2차전이 조금 어떤 잘 못했어도 이게 좀 상쇄될 수 있겠지만 1차전을 망친 상태에서 2차전까지 못한 경우에는 네. 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궁금증 이윤정 그 아나운서께서 저 네. 하는 거 봤죠? 그렇게 좀 해야 되나요?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해보시죠. 닉네임 뭡니까? 네, 닉네임이 어렵습니다. SYW4212님입니다. 네. 아무 느낌이 없군요. 예. 하시죠. 네, 현대차 플랜트 부분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한국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나 서류 통과에 도움이 될까요? 이 친구 괜찮나요? 이 친구 아주 많이 들었구만. 예, 아주 뭐 제가 엄청 해맑게 웃고 있어요. 그렇게 엄청 웃더니 시키는데 야, 네. 잘했습니다. 네. 현대차 플랜트 부문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한국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나 서류 통과에 도움이 되나 네. 안 되나? 자, 두 분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이거는 둘, 뭐 셋. 당연히 저도 오, 두 분 다. 베낀 거 아니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약간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 당연히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았는데. 이거는 사실 네. 자, 민혁 쌤부터. 티났나요? 저는 이거 지난주 방송 때 너무 강조를 드려서 그렇죠. 네. 오면식 학생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진짜 네.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이 이제 기계공학과나 플랜트 쪽에 지원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네. 플랜트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그 면접이나 자소서 같은 스터디 모임에서 이제 따로 역사 관련 상식을 이제 공유하고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 네. 좀 이제 공채가 이제 자소서를 접수하고 이제 최종 면접까지 거의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게 긴 시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준비할 게 안 그래도 많은데 역사 에세이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공계 학생들은 좀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뭐 방학 동안에 한국사 자격증 준비하는 동기들이나 취준생들이 있어요? 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기계공학과 친구들. 네, 좀 말이 많은 게 네. 어떤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역사 에세이가 이제 표현 양식 자체는 어렵게 요구를 하지 않는데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반면에는 이제 그래도 이공계생들은 조금은 공부를 해야 된다 하고 해서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되게 고민이라 딸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는 고민 상태입니다. 많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 지금 질문 주신 분 SYW님은 지금 저희가 질문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서류 전형에서 면식 학생이 얘기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자동차 에세이를 염두에 두신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지원할 때 이력서상 한국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지 않냐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건 X다.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제가 포스코 채용팀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채용팀에서 근무할 때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 리스트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근데 그 가산점 자격증 리스트는 소위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단한 자격증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또는 회계사, 변리사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지 국사, 뭐 한국사 이 정도는 전혀 가산점을 주기가 어렵고요. 이 회사를 오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자격증. 그런 전문적인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지 뭐 이런 것들 특히 우리 학생들 많이 따는 게 식스 시그마 자격증 알죠? 네, 그린벨트, GB나 이런 거. 네. 이런 거 혹시 관심 있어요? 학기 중에 이제 그런 거를
나와서 교육을 해줘요. 이제 어. 그 정도를 이제 듣고 식스 시그마 자격증을 따는 친구까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따지 마. 네. 그거 다 왜냐면 그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틀이면 따요. 교육할 때 뭐라고 그래요? 따라고 그래? 아니면 뭐 이제 뭐 생산 관리 쪽에 도움이 된다, 뭐 현업에서 많이 쓰인다 알면 이런 좋다.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럼 교육하는 사람이 뭐 네. 이거 따봤자 필요 없어 이러겠어? 네. 그거 실제로 채용팀에서 조사해 보니까 네. 그린벨트 같은 그 식스 시그마 가장 밑에 네, 단계잖아요. 네, 네. 그린벨트, 뭐 블랙벨트. 네. 그린벨트 같은 경우 아무리 길어야 5일이면 따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인사팀에서 다 알고 있어서 자격증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칸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그렇죠. 스펙을 위한 그런 네. 자격증은 필요 없다 이렇게. 특히 이분은 지금 플랜트 쪽이시라 지금 무슨 국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어. 제가 볼때 저기 아나운서 저기 시험 아나운서도 아니 그 우리 한국어군요. 네. 한국 사니까 또 이분은 크게 필요해요. 도움이 될지는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X다. 시험 모르겠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임성환 쌤도 비슷하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역사 에세이 공부도 급하면, 그러니까 너무 급하면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세종대왕 아세요 혹시? 네? 오면 씨가 세종대왕 아세요? 세종대왕 알죠? 이순신 장군 아세요? 이순신 장군 그 알죠? 정도면 됩니다. 잠깐만 여기 앉으니까 왜 저처럼 합니까? 아니 진짜 저기서는 그렇게 부드럽게 그게 하더니 아니라 제가 세종대왕 아세요? 참아온 죄송합니다. 거야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항상 이제 벤치마킹을 하면서 아니 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진짜 그 정도가 아니 그 정도만 알면 웬만한 역사 에세이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거 부담 갖지 말고 차라리 다른 인적성이나 면접 준비나 그런 내가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전공 지식 공부에 좀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정말 목놓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역사 에세이 준비를 하든 뭘 그 서류 준비를 하든 이분 SYW4212님 한국사 자격증은 따지 않으시는 걸로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소개해 볼 텐데요. 닉네임 제이 플립스님인데요. 또 해보죠. 네. 정장을 입지 말고 편한 차림으로 오라는데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저는 맨투맨의 청바지가 제일 편한데 그렇게 입을 수도 없고 말이지요. 다들 어떻게 입고 가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나이가 많은 구직자인가 봐요. 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게 그냥 제 아는 분은 진짜 편하게 정해졌으면 입고 왔다가 네. 그게 굉장히 탈락했나요? 좀 어떤 그 큰 오점이 됐다는 편하게 분들이 돌아가신 있는데, 지금.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딱 정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뭐 오면식 학생은 뭐 입고 갈 건가요? 아마 저 같아도 이렇게 편하게 입고 오라고 하면 지금 입은 대로? 아니요. 좀 그래도 어두운 색상에 눈에 띄지 않는 걸로 긴 바지나 자켓 이 정도로 입고 갈 것 같습니다. 어두운 색상으로요? 네, 어두운 색상. 자켓? 여름인데? 아 여름에는 이제 그냥 긴팔 티 같은 거 입고 네. 가겠습니다. 또 요새는 팔티 같은 학교에서 이런 거 코디해주고 이러는 것들도 있지 않아요? 경력개발센터나 이런 데서? 네, 그냥 이제 어떤 색상의 옷이 좋다. 이제 뭐 검은색 옷에는 이제 파란색 타이가 좋다. 이 정도만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송아 쌤이 또 이게 또 옷 전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저기가 우리 또 복장 전문 임송아 쌤께서 현대차그룹 면접 복장 어떻게 입어야 된다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일단 처음에는 그냥 기본 정장이라고 이제 명시를 했었는데 예. 이제 정장 금지, 비즈니스 캐주얼 착용 이런 것들이 이제 공채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저 지원자는 완전 정장, 보입니다. 풀정장을 입고 왔는데 정장 금지라고 했을 때 저렇게 입고 가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 소재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런 정장 소재가 아니라 약간 면 소재라든지 약간 이제 린넨, 마 소재가 약간 섞인 저거 씹으면 재킷. 어떻습니까? 이거 뭐 마소. 네, 아주 딱 이렇게 입고 린넨입니다. 가면 예. 현대차는 그냥 합격할 것 같은데. 네. 린넨 소재. 이런, 네. 아 현대차예요? 딱 이 느낌이에요? 아, 누가 봐도 현대차. 누가 봐도 플랜트.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예. 이 MC분들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은 네. 네,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윤정 아나운서 이런 저는 플라워 생각할 것 프린트는 조금 이제 과할 수 있지만 어. 이런 디자인의 블라우스, 그냥 아, 단색 블라우스에 네, 그냥 이런 치마. 디자인으로.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승재 아나운서분의 그 옷은 약간 밝을 수는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뭐 이런 요거는 식으로 좀더 그냥 어둡게? 네, 예. 비즈니스 캐주얼이 그냥 이 정도 느낌으로 우리 민혁 쌤 같은 거 어떻습니까? 남방에다 아. 딱 타이만. 예. 물론 지금- 코디가 입혀준 거긴 하지만. 네, 예. 굉장히 현란한 무늬를 입은 애는 굉장히 화려한 스타일이시라고 알 수 있어요. 네. 심지어 여기에도 줄무늬, 여기도 줄무늬 이렇게. 눈이 아픈데요. 센스 없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별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이렇게 입대 네. 어떤 같은 스트라이프가 아니라 이제 그쵸. 좀 솔리드 뭐 타이가 솔리드든가 그쵸, 그쵸. 그런 식으로 네네 그런 좀 식으로 좀 섞어준다는 변화를 거. 주시면 좋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혁 쌤은 이 복장에 대해서 취준생들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저는 뭐 부분이 임소환 선생님이 전문가시니까 네. 제가 뭐 감히 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다만 어떻게 입어야 된다는 것보다 네. 절대 이렇게는 좀 하지 말라는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저는 그러게요. 꼭 예전 말씀드리고 사례를 좀 싶어요. 들어서 예. 목양말 신지 마세요. 정말 많이 봤으니까 앉았는데 아,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내 다리 올려야 되나? 그 아, 그러니까 살이 발목양. 보여서 페이크 발목양. 삭스. 네, 그리고 아니면 좀 더 올라온 게 더 그렇죠. 덧골배시나요? 예. 그 특히 이제 현대차 면접은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대로 혼자 들어가서 한 30분에서 40분을 면접관이랑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뚫어지게 다 봅니다. 이 친구의 어떤 그 옷 맵시라든지 뭐 발목 양말 신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고 의외로 이공계 분들이 네. 뭐 오면식 학생처럼 저렇게 적극적인 성향이 아니라 그냥 정말 어떤 걸 입을지 모르고 아침에 정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아. 그래서 그런 발목 양말은 어떻게 보면 호감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인에게 어울리는 옷을 전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얼굴이 굉장히 까무잡잡하고 구릿빛인데 하얀색 넥타이를 한 거야. 어머 그러니까 하얀색 이게- 넥타이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 막 하얀 빛깔의 넥타이를 해서 얼굴이 막 본인이 엄청 대비가 돼서 네. 걔 얼굴을 안 봤어 난. 그랬군요. 면접 볼 때 민망해가지고 근데 어디서 그런 조언을 해줬나 봐요. 좀 밝은 인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얀색이라든지 뭐 빨간색이나 이런 그러니까 자기한테 저는 좀 어울릴 수 있는 거를 혹시 그쵸. 본인이 정하기가 어려우면 뭐 이런 총학생한테. 전문가님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받았으면 네. 좋겠고요. 그래도 나는 판단이 안 선다 그러면 그 회사 점심시간에 한번 가봐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복장이 다 자율화가 돼 있고 연구소는 정장을 입지 않거든요. 선배들이 어떤 복장으로 근무하시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더욱더 좀 와닿을 것 자, 같아요. 그럼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네. 극단적인 좀 예를 들어보자면 아까 네. 같이 굉장히 잘했어요. 네. 면접을 잘한 친구야. 자기에 대해 충실한 친구야. 근데 옷을 목양말에다가 흰색 타이를 했어요. 맞아. 면접 너무 잘 얼굴은 봤는데 너무 까무잡잡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럼 이제 면접 내용은 좋았는데 어떤 그런 목양말, 어. 어떤 그 흰 저기 말도 안 되는 이런 네. 저기 타이, 타이. 이런 게 어떤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겠죠. 됩니다. 네,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게 조금 모순인 게 면접을 잘 봐도요. 복장을 그렇게 하면 면접을 못 봤다고 느껴요. 면접관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이 답변을 뭐 예를 들어서 오면식 학생 그 연력학 1법칙이 뭐예요? 연력화 일법칙 이제 그 열적 에너지가 이제 그러니까 저렇게 동일하다. 우물쭈물 답변을 해도 복장을 깔끔하게 하면 역시 역시 뭐 잘하네 있어 보여. 우물쭈물 이러는데 복장이 그지 같으면 뭐야? 쟤 뭐래도 안 돼. 정말. 진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초디 효과잖아요. 이게 아 이거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 왜 그러냐면은 아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굉장히 어떤 본인의 주장이 된 사람들은 네. 야, 뭐 복장이 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하면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가진 장점들이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상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아 쓰셔야 그리고 저 된다는 거. 정말 네, 한 네. 가지 정말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네. 디자인도 뭐 좋고 뭐 넥타이 색도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게 사이즈거든요. 사이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잭슨 제- 스타일로 딱 붙게 입고 오면 큰일 아,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킷이 일어서서 있을 때는 단추 잠궜을 때 괜찮을 수 있는데 앉으면 근데 이게 약간 팽팽해지는 거. 그 정도는 안 돼요. 약간 넉넉해야 앉아서 있을 때 보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고르셔야 되는데 중요하죠. 이렇게 딱 네, 스탠딩으로 팽팽함. 섰을 때는 이 정도면 숨 참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예. 같아. 이런 거 입고 가셨다가 정말 보기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네 저도 동감해요. 터지려고 하는 단추 그쵸. 이런 여기 거 한번 좋지 잡아주세요. 않습니다. 이게 보면 이 상태에서 네. 이게 힘을 좀 막 이제 안 되나요? 이제 잡아 자꾸 없어져요. 입을 벌리는. 이게 막 이런 식으로 막 투더진 것 같은데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네. 면접관의 눈이 글로만 가. 그쵸. 저거 힘 주면 터질 것 같다 이런 느낌. 네, 그리고 남자분들도 이 핏이 너무 이렇게 딱 달라붙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정말 아버지 정장 빌려온 것 너무 같은 큰 것도 것도. 쟤는 조금 답답할 것 같다, 일을 센스 있게 못할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인상을 주거든요. 예.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1번 카메라 감독님 감독님 그 센스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런 핏 잡을 수가 없네. 잡을 수가 저런 없네. 느낌 되게 좋아요. 언제 한번 네. 출연하시죠. 잠깐 와보. 네. 네. 이게 굉장히 저런 느낌 좋거든요. 남방에 지금 그 블루진을 입으셨는데 굉장히 센스 네. 있으시더라고요. 깔끔한 항상. 느낌. 핏이 네. 좋으시네.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복장 알아봤고 계속해서 네 번째 질문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닉네임
용이모님의 포켓몬도 아니고 용이모님의 아, 요 질문 좋더라고요. 질문입니다. 네. 해볼게요. 인적성 솔직하게 선택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란 불이익? 그 타이틀인데요. 인적성 때 나의 업적을 팀원의 덕으로 돌린다와 유사한 문항이 여러 있었던 것 같은데 회사에서 좋아할 것 같은 답은 그렇다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하라고 하길래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다 진짜 솔직하게 찍었는데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요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뭐 사실 솔직하다고 해서 뭐 네. 그러니까요. 사실 인성 검사는 정답이 없을 텐데요. 네. 솔직하게 답을 고르면 안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 이 부분은 OX.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을 고르면 이게 고르- 뭐가 오고 뭐가 X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솔직하게 윤정 답을 아나운서. 고르면 부가 안 의문문으로 될까요? 질문을 그러니까 주셔서 안 될까요? 했으니까 그쵸. 안 되면 O, 네. 되면 X. 솔직 정리 좀 해줘요. 아,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다 이거는-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OX로 할 수 있는 게 안 아니야. 제가 볼 안 때는 된다. 솔직하게 해야 되냐, 마- 해야 되냐가 이제 O고 해야 된다. 안 된다가 X인데요. 그러니까 솔직해야 거짓은 된다, X, 해야 된다. 솔직은 O.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당연히 솔직해야 이건 된다. 오죠. 당연한 거. 솔직해야 이건 된다. 당연한 거죠. 그럼 이 근데 친구는 그게 인재성이 안 솔직한 맞을 수도 거를 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거 그렇죠.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이윤정 아나운서가 지금 굉장히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인재상에 내가 만약에 부합 안 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 그럼 그거를 진짜 솔직하게 부합 안 한다는 쪽으로 대답할 수는 없고 인재상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게 네. 나쁜 거짓말이 아니고 이제 좀 그럴싸하게 나는 이런 타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싸하게 그렇게 오로 한다. 그런 건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니까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뭐 불을 보면 나는 뭐 타오른다. 또는 뭐 불을 보면 뭐 뛰어들고 싶다.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진짜 솔직하게 뛰어들고 싶다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쵸. 학생들 중에 불을 보면요? 불을 보면 뭔가 정말 뛰어들고 있다니까 그러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난 진짜 이건 정말 잘 모르겠어. 파이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 그 성격이 급하거나 좀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한다는 어떤 그런 지표들이 인적성 그 문제 개발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 솔직한 모습이 당연히 인재상에 부합을 해야지 합격을 하는 거죠. 좋은 예가 있겠다. 불의를 보면 보통 참는 성격인데 불의를 보면은 이제 못 참는 게 네. 더 불의 좋게 보일 수 김보성처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치? 의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난 보통 참는데 네. 여기에다가 뭔가 못 참다고 해야 더 정의롭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쵸, 오를 그쵸. 한다. 그런 아. 경우는 어떻게 그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라고 봐요. 아, 네. 아니라 네, 그거는 성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홍기태 선생님도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던데 이 질문은 지금 적성이 아니라 인성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인성은 결국에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친조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말 잘 듣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친기업적인 정서를 갖고 있느냐. 친조직과 친기업. 이 두 가지를 갖다 평가하는 거고요. 저도 예전에 채용팀에 있을 때 저희 회사 인적성 문제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한국행동과학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웃소싱 비용으로 거의 몇 천만 원을 줘요.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체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돈을 주고 그러니까 그게 하는 거기 본인은 때문에, 이걸로 네. 뭘 나를 판단하나 싶지만 그걸 통해서 이 친구는 어떤 타입이라는 게 그렇죠. 나오나 봐요. 나와요. 대충 그래서 맞고. 그게 무슨 뭐 L 타입, 무슨 타입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결국에 판단 불가능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꽈락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구직자분들이 이 문제를 대비하시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내가 정말 성향을 바꾸는 수밖에 없거나 바꾸지 못하면 사실상 불합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네요. 그냥. 네, 어쨌든 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네한테 최적화된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당연히 뭐 솔직한 게 좋다, 아닌 게 좋다는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지금 민혁 쌤 말한 대로 그 회사에 적합한 인재상으로 좀 맞추든가 네. 그게 아니면 뭐 다른 회사 알아보든가 이런 질문도 둘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는 절대 못 믿을 조직이 존재한다. 연식 씨, OX. O인 것 같아요.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비밀스럽고 뭔가 의심한다. 이렇게 작당하고 이런 식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숨어서 뭔가 하는 그런 조직이 왜 존재해? 그런 건 없어라고 X라고 하시는 분들이 친 어떤 조직적인 그쵸. 성향. 비판 의식이 있고 뭔가 이거는 그 음모 있을 거야. 그런 그거 식으로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우리가 좀 써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면식 학생 또 네. 이 인성 검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또 친구들도 되게 궁금하다고 많을 것 했었던 거 같아요. 많을 것 네.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그 이제 인성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친조직적인 성향을 보여주려고 이제 구직자들은 좀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인성 검사 항목을 보면 보통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아주 그렇다 해서 아주 아니다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1번이나 5번 같이 극단적으로 좀 편향된 선택을 하면 네. 이게 인성 검사 인사 담당자 차원에서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예, 네. 저도 항상. 그거는 이제 스케일 질문이라 그래서 그렇게 뭐 매우 그렇다, 매우 아니다 이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질문마다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아니다 쪽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김승재 아나운서가 질문한 뭐 그런 질문들 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적당히 그렇다 또는 뭐 보통이다 뭐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질문을 다 양극단으로 하게 되면은 네네.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사실. 그렇군요. 네, 너무 잘 보이려고 모음 답안을 만드는 케이스니까. 가끔 보면 이제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또 본인만의 답을 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있겠죠. 그런 경우 질문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안 해야 돼? 그럼 해야죠. 해야 되긴 하는데 그건 정말 내가 솔직하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상사의 부당한 어떤 행동을 보면 뭐 감사팀이라든지 또는 회사 내부에 고발하겠다 이런 질문들 예. 본인의 생각대로 정말 해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너무 완전 그렇다, 뭐 전혀 안 그렇다도 그렇지만 너무나게 보통으로 이렇게 쫙 가는 것도 그것도 문제죠. 네, 그것도 좀 무사한 문제예요. 인생. 영혼이 왜냐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무난한 사람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본인의 생각이 없는 것도 탈락 요인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너무 무난하게 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었고 네. 지금 생각해봐도 모르겠는 거. 네. 그런 거 보통이 솔직히 보통이다. 체크한다는 자체가 네, 보통이다라고 하면 그냥 돼. 보통이다. 저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인성 문제가 진짜 학생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적성 문제를 풀고 나서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한 300개를 푸니까 그러니까 되게 2번에서 나왔던 동일한 질문이 274번에 나오는데 2번에서는 O를 했는데 274번에 X를 해서 그냥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똑같은 말이에요. 게 또 나온 경우도 똑같은 있군요. 문제가 단어만 바꿔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아하. 본 적 있으시죠? 네, 매우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속이는 게 그쵸,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게끔 네. 그 어떤 회사도 인성 문제를 아침에 하지 않습니다. 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집중을 더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척도가 되게 어떻게 보면 성실성의 척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네. 1번은 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아니라고 하면 이제 막혔구나. 아유, 그럼요. 그런 네. 느낌을 줄 수도 있겠네요. 네. 예. 네. 자, 또 직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 자소서를 쓰다 보면은 자신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관심을 보여주려면 이 실제 현업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그 쓰기가 편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알아보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인터넷 기사로는 이제 찾아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하고 이제 또 현업에서 이제 R&D 같은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맨날 이제 컴퓨터 앞에 연구개발만. 앉아서 예.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매일같이 야근하고 그리고 박봉해 그런 식으로 이제 일하다가 뭐 몇 년 어디가 있으면 또 이제 현대차가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R&D에 대한 좀 그런 R&D 참 힘들다는 네. 그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죠. 일단 그래서- 들어봅시다. 예, 네. 우리 어떤가요? 민혁 쌤이 또 책도 썼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 제 또 친한 우리 또 매형도 R&D에 계신 연구원인데 아,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뛰어난 인재들 불구하고 되게 힘들어해서 R&D는 다 이런가 물론 그런. 근데 일단 저는 오면식 학생 굉장히 좋게 봤는데 좀 노력을 많이 안 하지 않았나. 아 이거는 거는 기대가 컸거든요. 사실 국민대 기획과면요 브레인입니다. 그럽니까? 네, 이 구직 그 이공계 학생들 중에서도 또 아. 현대자동차에서 채용 설명회 나가죠. 네, 많이 나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채용 설명회 간단한 나오는 거는- 학교들이 아.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스카이를 포함해서 이제 국민대, 뭐 이런 한국외대 이런 데 안 나와. 그래요? 아예 안 나와. 아예. 군대가 없잖아 우리는. 있어요. 있나? 글로벌 캠퍼스에. 아 그렇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직무 파악이 조금 안 됐다는 건 제가 일단 본인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러니까 국민대 그 선배들이 많거든요. 연구소에도 많고. 그래서 면식 씨가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학과 사무실이나 경력개발센터에 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력과 고민을 가지고 좀 선배들을 만나고 싶다. 그럼 네. 연결도 아마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R&D 업무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하는 업무라는 거는 중3 애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닐까. R&D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장에 나갑니다. 연구개발센터에 나가서 네.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가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상용화가 돼야 되는 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뭐 내년 언제까지 출시가 돼야 된다든지 그런 타겟팅하는 일정에 따라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 부서예요. 생산부서 못지않게. 그러다 보면은 구매팀에서 어떤 제품을 갖다가 구매해 줄 건지 왜 웃고 그래 옆에서. 네. 구매팀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해 주고 타겟팅할 건지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힘들죠. 업무 자체가 컴퓨터를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도 이제 한번 현대자동차 R&D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한테 물어보니까 네. 남성이 95%래요. 그렇죠. 조직 자체가 남자 네, 여자분들의 근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의외로 근데 이제 또 네. R&D 쪽은 수직적, 그러니까 수평적 구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평적이지 않대요. 현대차는. 그래요. 네, 굉장히 권위적이기도 하고 다른 그래서 문화 되겠다. 그런 조직 문화들도 아마 직무에서 파악을 알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도움이 됐죠, 은찬 씨?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두 분의 의견 들어볼 텐데 벌써 우리 또 끝났어요? 오명식 학생 5주 방학 남았잖아요. 네. 그럼 강사님께서 오명식 학생이 어떤 거에 좀 집중을 5주 동안 하면 좋을지 5주간의 플랜 이렇게 짜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쌤부터. 네, 전 두 가지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까 조언드렸던 첫 번째, 지금 이제 7월 마지막 주니까요. 8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는 꼭 현직자 선배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기계공학과 전공자로서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꼭 파악을 해주시고요. 네. 8월 중순부터는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들어보니까 현대자동차 서류는 통과하신 적이 있으시다 그래서 네, 한번 인적성에서 내서 아마 탈락하신 것 같아서 8월 둘째 주부터는 인적성 준비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소아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일단 이게 사실 친하지 않으면 막 찾아가서 막 물어보고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해야 돼. 학생들에게 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본인의 직무 관련이나 본인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전공 지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이 전공 서적이 아니라 그 특수 직무에서 하는 분야에 대한 책을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적게는 한 권에서 많게는 3권. 그러다 보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궁금할 수밖에 없고 그 직무에 더 다가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로 명확한 질문이 있으면 그냥 회사 전화해서 그 부서 바꿔달라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알려줄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게 만약에 정말 주변에 아는 현직자가 없으면 그렇게 본인이 노력을 해서 명확한 질문을 만들어서 현직자에게 전화만 해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웬만하면 요즘 취업 워낙 힘든 거 아니까 대답도 잘해주고 정말 마음에 들면 와라 한번 밥이라도 사주겠다 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윤정 대리야. 고윤정 대리. 채용단 내가 지난주부터 찾고 있어. 고윤정 계속 대리님. 얘기했던 한번 나오세요. 고윤정 대리. 방송 전화 어디 한번- 계신지. 고윤정 GPD가 한번 네, 고윤정 대리 고윤정 대리 네, 한번 네. 섭외를. 네, 접촉을 한번 좀 네. 준비해 주시고 저희 꼭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그룹 공채 네. 합격 전략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그리고 커리어앤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국민대 기계공학과 오면식 학생 잘생겼어요, 취준생들을 아주. 대표해서 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